comes after or what came before. You just gotta bend your knees and jump. 안녕하세요. 최근에 영상 댓글을 보다가 5마리가 전부 장모종인데 털갈이 시즌에 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신 분이 있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자면 그냥 받아들이고 털 속에서 살면 됩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농담이고, 사실 이 털말랭이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합니다. 만질 때야 뭐 푹신푹신한데 말이죠.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땅콩 없는 집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발로 몇 번 두드리는 신용 해봤다가 아킬레스건 뜯어내겠다는 제스처를 보고 금방 그만뒀습니다. 개 무섭네. 뭐 어쨌든 그럼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? 렛츠고! 일단 시작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은 털을 아예 안 날리게 하는 방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분명히 매일 청소를 하고 있지만 다음날이 되면 집안 곳곳에 꼭 이런 털뭉치들이 보이곤 하죠. 근데 차라리 이렇게 바닥에 뿌리는 게 집사 입장에선 다행입니다. 이러면 그냥 청소기 돌리면 땡이니까요. 고양이들은 그루밍을 하면서 죽은 털을 골라내고 털을 단장하는데 어차피 그거 다 지들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쌓이다가 나중에 카페트에 헤어볼로 토하면 그거 치우는 게 더 빡치니까요. 그리고 털갈이 시즌에는 체감상 평소에 2배 정도는 더 뿜어져 나옵니다. 고양이마다 털갈이 시즌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캣타워인지 모카솜 제조기인지 분간이 안 가는 시점이 왔다면 그게 바로 그때란 것을 의미합니다. 집사가 취할 수 있는 털이 덜 날리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날릴 털이 없도록 털을 싹 밀어버리는 건데,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장모종 고양이는 부동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. 전원주택의 정원 같은 거 보면 멀리서 보기엔 너무나도 예쁘지만 막상 직접 관리하려면 매일 해야 되는 잡초 제거 같은 거 있잖아요. 개빡치죠. 근데 그거 귀찮다고 다 밀어버리고 자갈로 덮어버릴 거면 거기서 왜 살아? 아파트 살지. 그러니까 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2번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. 털만 야무지게 잘 빗어도 집안에 날아다니는 털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빗질 방법에 대해서 전제 조건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고양이와의 친밀도입니다. 이렇게 부른다고 오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사에게 배를 허용할 정도는 되고 난 후에 영상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대부분의 집사들이 고양이의 털을 빗어줄 때 이렇게 등 쪽을 집중해서 많이 빗어주기 마련입니다. 거기서 더 잘 가봐야 얼굴 정도? 근데 사실 이런 부위들은 털이 빠지는 주요 부위들이 아닙니다. 자주 눌리거나 혹은 다른 곳에 맞닿거나 그런 부위들의 털이 더 많이 빠지죠. 완전히 같진 않지만 비슷한 예로 모자 많이 쓰면 머리숱 적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. 고양이들이 가장 많이 눌리는 부위는 등이 아니라 배라는 것과 사실 털이 많이 빠지는 부위도 알고 보면 배였다는 것을요.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이 녀석들이 일반적이지 않게 얌전한 거고 웬만큼 고양이와 친하지 않는 이상 배 근처에 빗을 갖다 대는 건 엄두도 내기 힘들 거라는 걸요.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와의 친밀도를 쌓는 게 선행 조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 빗질이 익숙치 않는 고양이라면 제대로 빗질을 해주려고 하기보단 일단 이 행위 자체가 즐겁게 느껴지게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. 빗질과 동시에 자주 얼굴을 쓰다듬어 주거나 턱을 긁어주면서 약간 끼어팔기 느낌으로 기억에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. 이제 더 이상 집사 새끼가 귀찮게 구는 게 아니라 뭔가 기분 좋은 거라는 걸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빗질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뒤집는 것부터 시작합시다. 한 손은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다른 한 손으로 엉덩이를 받쳐서 뒤집으면 됩니다. 여기서가 중요한데 2단계가 만약 처음이라면 얘처럼 이렇게 귀여운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몸을 뒤집으려고 개 발악을 하면서 몸부림을 칠 텐데 그때 힘으로 누르면서 힘싸움을 하지 말고 다시 원하는 자세로 갈 때까지 내버려 둔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뒤집는 걸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다 포기하고 얌전하게 됐다면 그때부터 빗질을 시작하면 됩니다. 그리고 얼굴부터 시작해서 턱 주변으로 조금씩 빗질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. 처음에 뒤집는 게 빡세서 그렇지 보통 2단계까지 오면 80%는 성공입니다. 턱 긁어주는 거 싫어하는 고양이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. 다음은 겨드랑이입니다.
아까 제가 배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했지만 그중 이 부분이 털이 제일 많이 빠지는 부위입니다. 이 녀석이야 몇 년째 매일 빗고 있으니 표정에서부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여기서 앞발을 잡고 들어올리는 걸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힘으로 하지 마세요. 앞발을 잡는 연습은 어차피 빗질이 아니어도 발톱을 깎을 때 필요합니다. 하는 김에 지금 연습해두면 나중에 발톱 깎을 때 발톱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 백날 첫날 만지작거리고 있어도 욕 한 번 안 하고 그러려니 해주는 고양이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뒷다리인데 뒷다리는 사람으로 치면 햄스트링인 부분에 항문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살이 닿지 않게 겉에만 살짝 빗어주고 나면 제대로 된 고양이 빗질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. 빗질 자체를 싫어하는 고양이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을 좀 더 들이고 매일 시도하다 보면 높은 확률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 높은 확률의 수치는 아마도 한 80%쯤 될 겁니다. 만약 자신의 고양이가 나머지 20%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 빗질 전에는 발톱을 꼭 깎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게 어렵거나 귀찮다면 상해 후유 장애를 지원하는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에 빗질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뭐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. 고양이가 배를 잘 보여주지 않는 건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렇듯이 복부는 모든 장기가 노출된 야생에선 취약한 약점이라 그렇죠. 하지만 이 새끼는 내 약점을 공격할 리가 없는 놈이라는 걸 고양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등이나 배나 생식기나 전부 편하게 내주기 마련입니다. 어차피 공격당할 일도 없으니까요. 사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빗질은 딱히 털갈이 시즌이 아니어도 내 고양이가 장모종이 아니어서 털을 별로 안 날려도 고양이와 친해지기 위함이라는 개념에서 꾸준히 시도하고 자주 빗어주는 게 좋습니다. 매번 불편한 나의 약점이 노출되더라도 집사 곁에선 안전하다는 걸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고양이와의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는 훈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. 빗질이 끝나도 그냥 집사 곁에 누워있으려고 하는 끝났어. 그런 애교 많은 나의 고양이를 말이죠. 끝났어. 가. 그리고 빗질이 끝나갈 때쯤엔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. 빗질은 빗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지로 농담이고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요. 마치 그것 같네요. 고양이들 애교 부릴 때 얼굴 비비면서 페로몬 묻히는 그거. 털도 잔뜩 묻히고 같네요. 뭐든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. 털이 바지에만 묻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빗질 후엔 주변 바닥에 털이 꽤나 있습니다. 청소기로 돌리는 작업이 귀찮다고 안 하면 털 날림의 개념으로 봤을 때 앞서 했던 빗질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한다고 생각할 겸 최소한 이 주변이라도 돌리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청소를 하면 진짜 끝인 줄 아셨겠지만 그건 이 녀석들쯤 돼야 끝인 거고 이제 막 빗질을 시작한 고양이들에겐 스트레스를 풀어줄 간식 타임이 필요합니다. 마치 목욕시키고 나서 추루 주는 거랑 비슷한데 오늘은 맨날 먹는 추루보단 색다른 걸 먹일 겁니다. 기안 양갱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기안84 맞습니다. 나 혼자 산다에서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네요. 주재료는 닭가슴살인데 가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. 동물복지닭을 사용하기 때문이죠. 동물복지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그냥 평수 넓은 데서 편하게 큰 조류 귀족 훨씬 더 건강하고 질 좋은 식재료라는 의미죠. 요즘 인간들은 전세사기니 뭐니 좁은 땅덩어리에서 잠잘 곳도 구하기 힘든 세상이라 약간의 인지 부조화가 느껴지는 간식이기도 하지만 실제 집사분들은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. 내 입에 들어가는 건 라면이어도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건 더 좋은 거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. 그런 니즈를 충족해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실제로 먹어본 결과 제 기준에서 맛과 향은 크리미가 출산했을 때 먹였던 로얄 캐니사의 마더앤 베이비캣 캔이랑 비슷했습니다. 스팸 정도의 짙은 향과 고기 맛이라는 뜻입니다. 약간 느끼해서 맥주 안주로는 좀 별로였지만 관심 있으신 집사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